소현세자가 청나라에서 귀국했습니다. 천주시리와 같은 서학책과 여러 가지 서양 물건을 갖고 돌아왔는데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이 무렵 천주교를 믿는 사람들이 늘었는데요. 유교 사회인 조선에 어떻게 천주교가 전파되었는지도 알아봅니다. 안녕하세요. 역사인 뉴스의 최현수입니다. 50일 남짓 벌어진 전쟁, 병자호란은 이후 조선사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는데요. 이제까지 오랑캐 나라로 여겼던 청을 임금의 나라로 섬겨야만 했습니다. 당시 청나라는 서양 문물을 받아들이며 급속도로 발전하고 있었는데요. 조선에서도 이러한 청나라를 배워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즉, 청나라를 과거의 오랑캐로만 볼 것이 아니라 정치, 문화의 강국임을 현실적으로 인정하고 이들의 앞선 문화를 받아들여 나라의 힘을 키워야 한다는 주장이었는데요. 이러한 주장의 중심에 선 인물이 바로 소현세자였습니다. 소현세자는 왜 이런 주장을 하게 된 것일까요? 병자호란이 끝나자 인조의 큰아들인 소현세자는 인질로 청나라의 수도 심양으로 끌려갔습니다. 삼전도에서 아버지의 치욕적인 항복 의식을 직접 목격했던 소현세자는 초기에는 청나라에 대해 복수해야겠다는 마음이 매우 컸습니다. 하지만 그는 서양 문물을 받아들여 놀라운 발전을 하는 청나라를 보며 큰 자극을 받게 되는데요. 그가 이렇듯 새로운 문물에 관심이 많았다는 것은 실록의 기록으로도 알 수 있습니다.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을 모집하여 땅을 경작해 곡식을 쌓아두고 그것을 진귀한 물품과 거래를 하느라 소현세자가 묵는 숙소는 마치 시장과 같았다. 이후 소현세자는 조선의 힘을 키우기 위해 서양 문물의 개방적인 청나라 조정과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해 나갑니다. 청나라가 중국 대륙을 통일한 후 소현세자는 약 70일간 북경에 머물렀는데 이때 청나라를 위해 일하고 있던 독일인 선교사 아담 샤를 만나게 됩니다. 아담 샤는 독일 출신의 선교사로 명나라의 천문 지식과 서양식 화포 제작 기술을 전했으며 이후 청나라의 과학기술 발전에 기여한 인물입니다. 소현세자는 아담 샬과 자주 만나며 새로운 서양 문물과 천주교에 대한 지식을 얻었을 뿐만 아니라 천주교 책과 천문학 책, 그리고 지구일을 선물 받기도 합니다. 그리고 아담 샬에게 조선에서도 서양 서적을 간행하겠다는 약속을 합니다. 9년간의 인질 생활을 마치고 귀국할 때 소현세자는 천주시리와 지구일 같은 다양한 서양 책과 물건들을 갖고 조선으로 돌아옵니다. 네, 사실 소현세자가 돌아오기 전부터 이미 조선에는 서양 문물이 일부 들어와 있었습니다. 병자호란 이후 조선은 청나라에 매년 여러 차례의 사신을 보냈는데요. 이 사신들이 약 40일에서 60일간 청나라에 머물면서 그곳의 학자들과 교류하며 서양 문물과 또 한문으로 번역된 서양의 책들을 갖고 왔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이 시기에 어떤 서양 문물이 조선에 들어왔을까요? 지금부터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서양식 화포인 홍이포를 들 수 있는데요. 홍이는 붉은 머리의 오랑캐라는 말로 네덜란드인을 뜻합니다. 따라서 홍이포란 네덜란드인이 사용하는 화포를 말하는데요. 먼저 명나라가 홍이포를 들여왔고 후에 청나라는 병자호란 중 조선을 공격할 때 이를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조선은 인조 때 정식으로 홍이포를 들여와 국방에 활용했는데요. 홍이포의 제작과 사용법을 익히는데
얀 벨테브레의 공이 컸습니다. 얀 벨테브레는 인조 4년에 제주도에 표류한 네덜란드인인데 조선에 귀화해 이름을 박연으로 바꾸고 훈련 도감에 근무했습니다. 그리고 26년 후 하멜 일행이 표류했을 때 통역을 맡기도 했는데요. 벨테브레와 달리 하멜 일행은 탈출을 시도하다 발각돼 전라도 강진으로 유배됩니다. 13년 후 자기 나라로 돌아간 하멜은 조선에서의 억류 생활을 기록한 책 하멜 표류기를 발표해 최초로 조선을 서양에 알립니다. 그리고 1631년 사신으로 명나라에 다녀온 정두원이 천리경과 자명종을 가져옵니다. 인조실록에 의하면 천리경은 천문을 관측하고 백리 밖의 적군을 탐지할 수 있다 하였으며 자명종은 매 시간마다 종이 저절로 울린다 라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당시 사람들은 자명종이 울리는 소리에 하늘과 땅이 흔들리는 줄 착각할 만큼 놀랐다고 합니다. 자명종에 대한 기록은 김육이 지은 잠곡 필담에도 나오는데요. 서양 사람이 만든 자명종을 정두원이 북경에서 가져왔으나 그 사용법을 몰랐고 조선의 시각과 서로 맞지 않았다. 이렇게 당시 조선인들은 자명종을 실제로 사용하지는 못했습니다. 안경은 명나라에서 전해져 조선에서도 제작을 했는데요. 전해지는 가장 오래된 안경은 선조 때 문신인 김성일의 안경입니다. 김성일은 사신으로 중국 명나라에 갔다 오며 선물로 안경을 받았는데 그 시대 사람들은 안경 쓴 모습이 마치 개눈 같다 하여 쓰기를 꺼려했습니다. 하지만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사용했는데요. 승정원 일기에 의하면 왕으로서는 숙종이 처음으로 안경을 썼다고 합니다. 또한 정조실록에 의하면 정조는 옥으로 된 태의 안경을 썼으며 정약용도 안경을 썼다고 합니다. 이러한 서양 문물의 전례는 중국 중심의 세계관을 갖고 있던 조선 사람들의 의식을 변화시키는데요. 여기엔 서양 지도의 영향이 컸습니다. 조선 전기에 중국의 지도를 참고해 만든 세계 지도, 혼일 강리 역대 국도 지도를 보면 아프리카 등 다른 대륙에 비해 중국이 크게 그려져 있는데요. 이는 중국을 세계의 중심으로 생각한 중국의 세계관이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서양의 선교사 마테오 리치가 만든 세계 지도인 고니어 만국 전도가 들어오면서 사람들은 중국보다 더 넓은 세계가 있음을 알게 됩니다. 중국 중심의 세계관이 점차 변하기 시작하면서 사람들은 더욱 서양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되는데요. 조선의 학자들은 중국에서 들여온 여러 책을 통해 서양의 학문과 과학기술을 연구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서양에 대해 공부하는 학문을 서학이라고 하는데요. 당시 중국에는 서양에서 온 선교사들이 많았기 때문에 서학 관련 서적 중에는 천주교에 대한 책들이 많았습니다. 그럼 조선의 천주교가 어떻게 전파되었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나라에서 유입되는 서학책들 중엔 천주교의 교리에 대한 책, 천주시리가 있었는데요. 천주시리는 소현세자가 아담 샤를 통해 처음으로 접한 천주교 책이기도 합니다. 천주시리는 선교사였던 마테오 리치가 중국에 천주교를 소개하기 위해 쓴 책으로 동양 사람들이 거부감 없이 천주교를 받아들일 수 있도록 유교적인 관점에서 천주교의 교리를 설명했습니다. 처음엔 서학에 관심 있는 학자들이 학문의 하나로서 천주시리를 연구했는데요. 이들 중 일부는 점차 천주교를 학문이 아닌 신앙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당시 엄격한 신분 제도에 불만이 있던 백성들에게 천주교의 평등 사상은
충격적이었고 새로운 희망이기도 했습니다. 이승훈이 청나라에서 세례를 받고 돌아온 후 천주교는 상민과 부녀자들을 중심으로 급속도로 퍼지기 시작합니다. 이러한 천주교의 확산에 대해 실록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른바 서학의 학설이 성행하고 있어 신이 천주실이라는 책을 구해보았더니 인륜을 손상하고 파괴하는 설이 아니라 할 수 없으며 거기에 천당 지옥에 관한 설이 있기 때문에 지각 없는 백성들이 쉽게 현혹됩니다. 그러나 그것을 금지하는 방법 또한 어렵습니다. 이렇게 천주교를 믿는 사람들이 늘어나자 제사를 지내지 않는 사람들이 생기게 되는데요. 어머니의 제사를 지내지 않아 관아에 잡혀간 전라도 진산의 윤지충이라는 사람은 제사 음식은 육신의 양식이므로 죽은 영혼에게 음식을 드리는 것은 헐의 허식이다. 이렇게 주장하며 제사를 끝내 거부했습니다. 이에 나라에서는 천주교가 유교 예법에 어긋나고 우리 고유의 풍속을 해친다 하여 법으로 금하게 됩니다. 나라에서는 금지하였지만 천주교는 계속 확산되었는데요. 학문 연구로 시작되었던 천주교가 조선 사회에서 빠르게 전파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당시 조선은 남녀 또는 신분에 의한 차별이 매우 심했습니다. 해서 하늘 아래 모두가 평등하다는 천주교의 교리가 조선에서 힘든 생활을 하고 있던 이들에게 많은 공감을 불러일으켰던 것이죠. 그리하여 천주교의 확산은 조선 사회의 전통적인 유교 질서에 새로운 변화를 일으키게 됩니다. 네, 오늘 역사의 뉴스. 병자호란 이후 서양 문물과 천주교가 들어옴으로써 조선 사회가 조금씩 변화하기 시작했음을 알아보았습니다. 우리나라에 망원경이 들어올 무렵 유럽에서도 새로운 과학기술이 발전하면서 기존의 세계관이 바뀌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지금부터 나라방 뉴스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608년경 이탈리아의 과학자 갈릴레오 갈릴레이가 세계 최초로 망원경을 이용해 천체를 관찰하였습니다. 당시에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지구를 중심으로 태양이 돌고 있다고 믿었는데요. 갈릴레이는 천체 관측을 토대로 이는 잘못된 것이며 태양을 중심으로 지구가 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러한 지동설은 약 80년 전 코페르니쿠스가 이미 주장한 건데요. 이 지동설을 갈릴레이가 망원경을 사용해 확인한 것이죠. 갈릴레이의 주장은 당시 지구를 중심으로 태양이 돈다고 믿고 있던 카톨릭 교황청의 심기를 건드리게 됩니다. 그는 이단으로 몰려 종교 재판에 회부되었는데요. 과학적 신념과 목숨 사이에서 고민하다 결국 지동설은 잘못되었다는 거짓 맹세를 하고 풀려납니다. 그래도 지구는 돈다. 그가 재판장을 나오며 남긴 말이라고 전해지는데요. 실제로 그가 이 말을 했는지는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서양 문물의 유입은 조선의 새로운 과학기술을 전해주었을 뿐만 아니라 중국을 벗어나 더 넓은 세상에 대해 눈뜨게 하는 계기가 되었는데요. 이후 조선 사회는 서서히 변화하기 시작하고 훗날 백성을 위한 실용적인 학문을 하자고 주장한 실학자들에게 큰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럼 역사의 뉴스,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